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304페이지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304페이지를 보면 상가는 한번 비면 공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불경기에는 임대료를 낮추어 임차인을 유지하고요. 임차인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여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합니다. 낙찰인이 직접 장사를 할 자리가 아니면 공실이 길어질 것을 염두하여 철저히 저가의 낙찰을 받아야 수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308페이지에는 서울은 땅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주택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윳돈이 있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기 원한다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매입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허름한 집을 저가에 매입하여서 2~3천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매우 훌륭한 집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성북구 기름동 단독주택 혹은 역세권 혹은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단독주택이 좋다고 합니다. 314페이지에는 지하철역에서 가깝거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건물에 2~3천만 원 정도를 투입하여 여러 개의 원룸으로 리모델링하면 한 층에 4개에서 5개의 원룸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임대 수익률도 상승되고 매매 가격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거실과 발코니 같은 공간을 전부 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방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방마다 중고 가전제품으로 풀옵션을 채우면 월세도 극대화가 가능하고 공실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원룸으로 리모델링 할 때 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상황을 꼭 확인해야 손해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리모델링을 만들어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시설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318페이지부터는 주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325페이지에 보면 2012년부터 정부에서는 그린홈 100만원 보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친환경 주택으로 변모하는 추세를 따라가고 있어요. 332페이지에는 서울은 땅이 좁아서 단독주택의 희소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평창동, 성북동, 이태원동, 장충동, 연희동 인근의 고급주택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요. 경기도에는 고양시 일산 마두동 단독주택 단지가 있고 파주시 교화지구의 단독주택, 용인시 동백지구의 단독주택 이 단지는 서울의 접근성이 좋고 생활 수준이 높으며 대단지 아파트, 초중고, 대형마트, 관공서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서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334페이지에는요. 호화주택에 적용되어 중과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요. 통상 취득세는 4%인데 호화, 고급주택이라고 분류가 되면 20%의 취득세가 부과가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독주택 및 별장을 말하는데 한 구의 건물 연면적이 331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구의 건물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한 구의 건물에
200kg 초과의 엘리베이터나 67제곱미터, 20.3평 이상의 풀장, 수영장이 설치된 경우는 이 호화주택에 적용이 되어서 20%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고급 빌라도 해당이 되는데요. 한 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 그러니까 공용 면적을 제외한 전용 면적을 말해요. 이게 245제곱미터, 그러니까 74.1평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복층형인 경우에는 복층을 포함한 연면적이 247제곱미터, 그러니까 82.9평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한 개층의 전용 면적이 245제곱미터, 그러니까 74.1평을 초과할 때는 무조건 고급 호화주택으로 적용이 돼서 20%의 취득세가 그러니까 부과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337페이지에는 서울과 차량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2억 원 이하의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은퇴자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340페이지에는 맹지인데 미등기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절반 이하의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요, 건물을 허물고 동일한 크기로 새 집을 지으면 훌륭한 전원주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개축이라고 하는데요. 구청에 개축한다고 신고를 하고요. 건축물 대장을 받은 후에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거를 구청에 문의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예전에 건축 신고제였을 때부터 존재하는 오래된 집이어야 한다고 하고요. 미등기 건물이 경매 감정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을 따로 별도로 매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건물 소유 관계를 조사하고 입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42페이지에는요. 무턱대고 싸다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지 말고요. 반드시 주변 인테리어나 건물 보수 공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통상 2천만 원 정도의 큰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때문에 방마다 3,200만 원씩 대출이 줄어들어서요. 통상 50%에서 60%의 대출이 나오게 돼요.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금액을 꼭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하고요. 이제 344페이지부터는 서울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우수 지역을 소개를 해줬는데요. 이런 곳으로 집을 저가에 매입을 하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12지역이 있어요. 12군데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논현 일동과 영동시장과 반포 일동 일대가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주변의 서촌 북촌 지역이 좋다고 해요. 누상동, 옥인동, 청운동의 빌라는 청와대와 가깝고 주거와 치안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곳이 청와대에서 가까워서 전국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북촌 인근의 원서동 빌라는 낙찰을 받자마자 반드시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하여서 주차 공간을 확보한 후에 임대를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역삼역 주변 빌라 이쪽이 좋고요. 네 번째로는 송파구 송파동, 석촌동, 잠실 본동, 삼전동, 방이동, 가락동 이쪽이 좋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마포구 공덕역 주변, 공덕동, 신공덕동, 염리동. 염리동은 빌라가 저렴하면서 매매 및 임대가 잘 된다고 하고요.
도화동 일대, 홍대역 주변의 연남동, 동교동, 서교동 일대, 인천공항 철도 환승역 주변, 그리고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주변이 좋다고 합니다. 6번째로는 한남동, 이태원동, 용산동, 그리고 한남동 순천향 병원 주변의 고급 빌라, 용산동 이가에 위치한 빌라, 강남 서초구 설해마을, 그러니까 반포 사동과 방배 본동에 위치하는 강남 서초구 설해마을도 좋다고 하고요. 7번째로는 노량진 일동 뒤편의 언덕 지역에 빌라가 있어요. 이곳이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가 잘 된다고 합니다. 1억 2천 정도에 낙찰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8번째로는 대학로 해화역의 연건동, 명륜동, 이화동, 동숭동 순으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서초구의 입구, 사당역 일대 중 관악구, 남현동과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주변, 그리고 사당동 우성아파트, 신동아파트, 극동아파트 이쪽이 좋고요. 10번째로는 중구의 장충동 일가, 신당동 버티고개역 방향 언덕지역, 그리고 약수역 주변, 동아약수 하이츠 아파트, 남산타운 아파트 이곳이 또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11번째로는 청담 이동 방향으로 작고 오래된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저렴하게 감정이 되고 임대 및 매매 수요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소액 투자 최우수 지역을 이제 꼽아주셨는데 은평구 연신내역 주변과 불광역 주변, 응암역 주변, 그리고 은평구 신사동 빌라는 1억 4천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청개구리 경매로 그러니까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영상이 굉장히 길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